안녕하세요. 네, 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제는 효도계약서. 네. 효도계약서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들었어요. 네. 거기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네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효도계약서가 있대요. 생전 처음 들었어. 근데 이 효도계약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된대요. 작성을 잘못하고 꽝이 돼버린대. 효도계약서가 뭐예요? 효도계약서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민법전이나 뭐 다른 법전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중에서 만들어낸 일반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효도계약서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내가 살아생전에는 자녀한테 돈을 먼저 물려주면 안 된다. 조건부네. 네, 그러니까 먼저 돈을 물려주면 효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꼭 재산을 지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줘라,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전에 이제 증여를 하지만 대신에 내가 그 재산을 준 만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도를 해라. 그런 조건을 부과한 내용이 이제 효도계약서라고 합니다.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증여라고 하면 이제 공짜로 재산을 양도하는 걸 이제 증여라고 하니까 맞아요. 네, 공짜로 준 거니까 언제든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법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송 중에 하나가 내가 네가 효도할 줄 알고 재산을 줬더니 네가 효도를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돈 내라. 재산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부모 쪽이 이제 패소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증여도 확정적인 이제 재산의 이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금만 떼고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건 이제 세법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민법적으로는 이제 그게 특별히 내가 돌려받겠다는 어떤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효도 계약서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예, 부담부 증여라는 건 말 그대로 부담을 부과한 증여라고 할 수 있죠. 너가 이런 부담을 해라. 네. 그럴 때만 내가 돈을 주겠다. 그렇죠. 부담부 증여는 이제 민법전에 보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담을 부과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그 부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효도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효도계약서 그냥 처음 생소하게 들었던 건데 효도계약서도 지금 안 쓰면은 제일 좋잖아요. 왜 부모 사이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신용으로 해가지고 신뢰가 아니라 도장을 찍어야 될까? 대부분 이거를 안 쓰게 하는 방법, 잘 조절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계약 내용을 부담부 증여는 이제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계약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청구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저 자녀가 효도를 안 했다. 그럼 효도를 안 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입증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입증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을 해야 된다. 또 언제마다 뭐 전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으면 그만큼 이제 부담을 부과하는 쪽에서는 입증하기 쉬워지니까. 근데 싸움이 일어났어. 네네. 네, 고부간의 갈등이잖아요. 네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웠어. 그럴 때 나 며느리 편들면 돈을 갖다 돌려줘. 그게 이제 제가 다음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이제 어떤 내용이든지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제 부담이 과도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 갈등에는 반드시 엄마의 편을 들어야 된다. 라든지 내가 전화를 했는데 10초 만에 안 받으면 재산을 다 환수하겠다. 이런 내용 심하잖아요. 10초 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민법 103조상의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라고 해서 인신을 지나치게 구속하거나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담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담이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만 이제 남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지금 효도계약서라는 것도 한번 알아봤는데 이것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네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이 말이 나와서 요즘 사회잖아요. 효도계약서라고 하지만 이거를 왜 써야 될까? 그만큼 삭막해진 거예요. 잘 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죠. 이 좋게 지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작성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또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든지 조태진 변호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찬 정유교 CF와 북벤저스의 법률 전문가 조태진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굿 위!